이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신호기 장치에 대해서 저기 이렇게 같이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궤도 회로 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호기는 우리가 저기 철도 신호는 우리 궤도 회로라든가 선로 전환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이상이 없을 때 최후에 이제 그 모든 게 다 이상이 없다고 그 보증을 하는 게 이제 신호기입니다. 그래서 신호기가 켜져 있다는 얘기는 그 앞에 있는 조건들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켜주는 거예요. 이 궤도 회로는 저희가 그 사용하는 목적은 열차를 검지를 하는 게 궤도 회로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궤도 회로는 이제 뭐 이렇게 ATC부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종래 과거에 열차를 검지하는 기능에서 떠나서 열차에다 이제 차상으로 신호를 전송해주는 역할도 궤도 회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다가 또 이제 우리가 내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궤도 회로에서 하고 있죠. 궤도 회로 정의는 우리가 그 내일은 이제 우리가 그 쇠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기 회로의 이제 일부로 저희가 그 사용을 해서 그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열차의 유무를 검지하기 위한 설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뭐냐면은 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갈도상이 있고 이제 콘도상이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내일 그 침목 위에 내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뭐 기상 조건이라든가 뭐 자갈 상태, 뭐 침목의 종류, 뭐 내일의 저항이라든가 또 열차의 하중 등에 대해서 그 궤도 회로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죠. 어떻게 보면 궤도 회로가 가장 우리 이제 그 신호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기본이자 그 어떻게 보면 안전 어떤 그 설비적인 역할을 하는 게 궤도 회로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기초고 또 이제 근본이 되는 설비가 이제 궤도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궤도 회로의 원래는 아까도 여기 뭐 온도에 대해서 절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교수님 귀하면 여기 약간 왼쪽에 좀 해주십시오. 이 지금 동영상 제작하고 있는데 예. 흑판이 안 보입니다. 흑판이 안 보여요? 네. 아니 여기 안 찍혀요 지금. 안 찍혀요? 그럼 이걸 살짝 틀면 되죠. 이거 틀 사람이 없으시고. 이게 또 안 나오니까. 네, 거의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 그림은 이 가운데 센터로 절반만 예, 알겠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본부장님 대단하시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절연을 이렇게 잘라놓잖아요. 잘라놓으면은 여기가 다 그 장대 레일이 아니고 우리 이제 보통의 그 정청 레일이 있거든요. 정청 레일은 25m로 25m, 20m 뭐 짧은 것은 뭐 10m짜리도 있겠지만은 그런 레일로 만약에 다 잘라져 있어요. 분해 같은 경우는 잘라져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일 이음매간을 연결해 주는 게 내일 본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론 그 절연 접착식 절연 레일도 있고 우리가 뭐 궤조식 절연 레일도 있지만은 궤조 절연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레일하고 레일 사이에다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절연체를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궤도 회로하고 궤도 회로를 구분하고 그래야 이제 열차가 동시에 뭐 두 개를 궤도 회로를 낙하하거나 아니면은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절연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이제 이렇게 레일 이음매판만 있을 때는 전기가 가다 보면 저항이 생겨요.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그런 것들을 사실 없애주기 위해서 본드선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잠바선은 저희가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송전이 있고 착전이 있어요. 송전은 전기를 보내는 게 송전입니다. 그죠? 착전은 전기를 받는 거죠. 열차는 착전 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착전 쪽에 궤도 계전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송착전 점퍼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송전에서 그 뭐냐면은 전원을 내일 쪽으로 공급을 해주고, 착전은 내일 쪽에서 해서 그 우리 실내 기계실 쪽으로 들어가는 게 착전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궤도 계전기를 뭐 이렇게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는 거죠. 평상시 때 이제 이게 이제 송전 착전이 그 뭐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여기 이제 점퍼선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은 궤도 한쪽 끝단에는 송전 측에는 전원을 공급하고, 여기 전원도 이제 기계실 쪽에서 현장 쪽으로 이제 뭐 기구함이라든가 통신기를 통해서 전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쪽에는 착전 쪽에서는 그 궤도 회로에서 이제 있는 그 전압이 그 실내 이제 계전기실로 들어가서 궤도 계전기를 그 이렇게 동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리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 그 전원이 있는 데가 그 송전이에요. 그죠? 아까 여기 그 이쪽하고 궤도 전원이 나눠지잖아요. 네. 여기에 점퍼선이 있는 게 이제 송착전 점퍼선. 그죠? 여기에 만약에 내일 인매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내일 본드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이쪽에 이제 궤도 회로하고 경계잖아요. 저쪽에. 이게 착전입니다. 그죠? 착전 쪽에 궤도 계전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전원이 이렇게 흘러서 그 지금 궤도 계전기가 그 여자를 하게 된 그 뭐냐면 동작을 하게 되면 평상시 때가는 신호기가 정지가 저기 아니라 이제 진행이 나오겠지. 그죠? 근데 열차가 만약에 여기 딱 밟고 있어요. 그러면 차축에서 밟고 있으면은 여기 있는 전원이 여기까지 도착 안 하죠. 계전기가 낙하하기 때문에 여기 정지가 되는 거죠. 신호기. 이제 그런 원리로 해서 그 궤도 회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차 점유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기 이제 차축은 우리 쇠로 돼 있잖아요. 그죠? 차축은 그 쇠로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정지가 되는 거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궤도 회로 방식에서 우리가 그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폐회로 방식하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폐회로 방식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전원이 흐릅니다. 계전기가 항상 여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고장이 그 쉽게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지만은 개회로 방식 같은 평상시에 전원이 흐르지 않아요. 흐르지 않고 있다가 열차가 그 열차 차축에 의해서 궤도가 이제 단락이 되면은 그때 이제 그 전원으로 해서 계전기가 동작되기 때문에 평상시 그 내일 상태라든가 그런 모니터링이 안 돼요. 고장에 대한 검지 기능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맨 먼저 사실은 그 발명된 것은 개회로 방식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폐회로 방식으로 사실은 이렇게 개량이 된 게 지금 현재에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원 장치는 아까 그 송전 쪽에 이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일의 전원을 공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축전지나 정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지만은 그 전원이 이제 뭐 AC 쪽에 전원이 딱 그 뭐냐면 정전이 됐을 때 보상해주기 위해서 이제 설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궤도회로 전원 장치는 각 궤도회로마다 이제 별도로 이제 독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류 제한 장치, 이게 한류 장치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아마 그 끊임없이 나와요. 전류 제한 장치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 궤도 회로에 열차가 들어오게 되면 차축에 의해서 단락이 된다고 그랬죠. 단락이라는 말을 혹시 이제 또 저쪽에 전기 시간에도 배우셨나요?
단락은 우리가 봤던 흔히 말하는 쇼트 된다는 얘기, 그죠? 궤도 회로와 양쪽에 내일에 이제 극성이 다른 놈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를 차축이 이렇게 해서 점유를 하잖아요. 그럼 쇼트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불꽃이 튀죠, 우리.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불꽃이 튈 경우에 이제 단락전류가 흐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기기소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전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그 우리 가변 저항자고, 또 이제 교류에서는 사실은 이제 또 저기 저항이라는 게 리액터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액터라는 성분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류에서 그러니까 DC에서는 저항밖에 없어요. 저항은 저기 전기 회로 시간을 배우셨죠? 전기를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성분이 저항이에요, 그죠? 우리 그 저기 영국의 유격대를 레지스탕스라고 하잖아요. 여기 그 뭐냐면 우리가 그 뭐냐 이렇게 전기 회로에서 R이라고 하는 게 그 사실은 그거의 이제 약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류 제한 장치나 나중에 시험 보실 때 한류 장치가 나오면은 아 직류에서는 무조건 가변 저항기고 교류에서는 저항 리액터다. 지금 직류궤도 쓰는데 없죠? 일부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사철이에요, 사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저쪽에 그 전주 쪽에 무슨 제지 회사 들어가는데 우리 그 뭐냐면은 여기 전주역에서 그런 데는 아직도 직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저기 전철화도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류 궤도를 일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청원선 같은 데. 자, 여기 이제 그 저희가 절연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건 이제 접착식 절연이에요, 그죠? 이 접착식 절연은 원래 절연을 그 뭐냐면은 공장에서 만들 때 여기 절연체를 넣어서 만든 게 이제 접착식 절연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이렇게 케이블들이 보이죠? 우리 본부장님, 네. 케이블이 보이죠? 여기 두 가닥 보이죠? 이게 송착전 잠바예요. 가운데 들어있는 게 절연입니다. 궤도 절연을 사이에 두고 여기 뭐 있는 게 이제 송착전 잠바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절연체, 궤도 절연체가 들어간 절연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군내 같은 데 보면은 입판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끝다름이 이어져가지고 궤도가 많이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옆 군에는 사실은 유지보수하기 힘들었죠, 좀. 여기 그 뭐냐면 내일 그 뭐야 이렇게 임매하고 임매 간격이 없어서 이 절연을 막 못 집어넣고 그래서 좀 군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장 그 궤도 장애가 많이 났고 이렇게 접착식 절연을 하다 보니까 폐색 구간에 좋은데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열차가 지나가면서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강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날 선로하고 신호하고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야 이거 니네 거야 우리 거야. 근데 신호에서 돈을 줘가지고 사실 선로에서 제작을 하고 선로에서 사실은 부서를 하는데 이게 절연 자체가 신호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신호가 아 그럼 우리 궤도회로 안 쓸게. 나중에 이제 뭐 ATO라든가 또 KRTCS 하면은 KTCS 하면은 궤도회로 사용을 안 합니다. 네. ATP 그 3단계 가면은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하는 여기 얘기는 그러면은 우리 내일은 누가 감시해 주냐고. 우리 쪽에 이제 또 연구과제를 집어 넣어가지고 내일 감시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담이고요. 그래서 궤도 절연은 여기 이제 그 내일하고 내일 사이에 이제 뭐냐면은 궤도 회로를 분할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절연체예요. 우리가 절연체라는 게 우리 전선에 피복 있죠. 그것도 절연체죠, 그죠? 네. 근데 이건 이제 PVC로 만들어 가지고 전기적으로 이게 이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뭐 내일만큼 강도가 세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열차가 운행한다든가 그러면은 뭐 그게 계속 이제 기계적인 충격이 가해져서 깨지기도 하고 또 이제 찝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파손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내일 이음매라든가 이 절연 이음매판이 기존선에 여러분이 열차를 타다 보면은 딸그락딸그락 소리 많이 나죠, 그죠? 예, 그런 데가 이런 데하고 그 아까 이제 본드를 말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생겨서 사실 승차감 저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뭐 소음이 사실 생기고 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대 레일로 많이 하지만은 장대 레일은 장대 레일 나름대로 또 가스 합종은 문제가 안 되지만은 현장에서 시행하는 테르밋 부분들에서는 또 기계적인 강도가 약해서 우리 저기 뭐야 겨울철이라든가 뭐 그런 때는 이제 파손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궤도 절연의 설치 위치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신호기 할 때 이게 이제 궤도 회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정거장 내 같은 경우에는 신호기 외방 2m, 또 저기 뭐야 내방으로는 6m, 그리고 역관내 같은 경우에는 외방으로 똑같고 그 저기 뭐야 내방으로는 12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방하고 내방이라는 개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신호기 설치 위치하고 같네요. 예. 그게 이제 신호기하고 그 궤도 회로하고 이제 어떤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신호기가 사실 절연 위치에 맞는 게 일치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제가 그 앞 시간에서 그 현장에서 부설을 하다 보면은 피치 못할 형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간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전차선이라든가 아니면 선로에 뭐 구조물이 있든지 그럴 경우에는 신호기도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좌측이나 아니면 직상에다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어떤 마진을 둬서 이 안에서 허용하는 그 한도 내에서 설치하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설치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전파선도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게 이제 콘도상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게 그 절연 아까 접착식 절연인데 이렇게 양쪽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자갈 밑으로 해서 이렇게 빼내는 게 이제 송착전 잠바고, 이건 자갈도상에는 이렇게 U자나 Y자로 해서 그 뭐냐면 두 가닥을 네 가닥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궤도회로 개전기가 있습니다. 궤도회로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열차를 검지하는, 열차 유무를 검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열차 유무를 검지하는데 사용되는 그 표시는 개전기를 사용해요. 궤도회로 개전기.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직류용 궤도회로의 개전기고, 이건 이제 교류용 궤도회로 개전기고, 이건 이제 그 고전한 임펄스에 들어가는 임펄스용 궤도회로 개전기. 그래서 궤도회로 조건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궤도회로 개전기의 접점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궤도회로를 이용해서 선로 전환기, 철사 세정이라든가 또 이제 진로 세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궤도회로의 분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한 개회로 방식하고 이제 폐회로 방식이 있는데, 그 개회로 방식, 계절로 방식이나 개회로 방식이나 비슷한데 똑같은데, 그 뭐냐 건널목에서도 또 약간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널목 때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절로식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열차가 그 도착되어야만 그 차축에 의해서 흐르기 때문에 보안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전로 방식, 폐회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에 따라서 직렬식, 병렬식, 직병렬식이 있어요. 직렬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간에는 사실 직렬식밖에 없어요. 역간에는 뭐 이렇게 그 역군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그 직병렬식이 있지만은, 병렬식도 있고 직병렬식도 있지만은 그 역간에는 직렬식밖에 없어요. 근데 직렬식이 가장 저기 뭐 이렇게 보안도라든가 이런 데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병렬식은 좀 저기
떨어지고. 왜냐면 이렇게 이제 뭐 병렬이 있는 궤도회로를 이렇게 같이 묶어주게 되면 이쪽으로도 가도 검지가 돼야 되고 이쪽으로도 검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뭐냐면은 좀 복잡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절연 넣는 것도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기 군내에서 밖에는 사용은 안 하죠. 그리고 궤조 절연 방식에는 절연이 있음하고 없음에 따라서 유절연식, 무절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접착식 절연하고 그 궤조 절연식이 있는 것은 유절연 방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무절연 방식이 있습니다. 무절연 방식은 AF 궤도회로는 절연이 없어요. 그래서 고속철도 갔을 때는 딸깍딸깍한 소리 안 나죠. 그게 이제 장대레일도 돼 있지만은 그 절연이 없어요. 무절연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무절연인데 궤도회로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전기적으로 절연을 해요. 주파수를 다른 것끼리 해서 그 우리가 보통 한 20m를 전기적 절연 구간이라고 해서 그 하나의 주파수가 이 오면 떨어지고 또 하나의 주파수가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들을 절연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절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선이라든가 일반 그 AF 궤도 회로 같은 데 보면은 요즘에는 무절연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전원에 따라서 직류 궤도 회로, 교류 궤도 회로. 직류 아까 그 배터리 쓰고 그런 데는 직류 궤도 회로. 이게 이제 기존에는 이걸 많이 사용을 했는데 교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철화가 되고 하니까 교류 궤도 회로. 또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산업성 같은 데는 고전압 임펄스 궤도회로, 군내 같은 경우 이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역간에는 지금 가청 주파수 궤도회로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당선에 있는 그 ATC 구간이나 일산선 또 이제 고속선 구간에는 또 이제 뭐 이렇게 새로 개량하는 뭐 지금 호남선이라든가 뭐 이렇게 개량하는 데는 다 AF 궤도회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간에. 계절로식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평상시에는 전원이 흐르지 않다가 그 열차가 왔을 때만 그 궤도 계정기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이제 원래 전력이 소모가 안 돼요. 그 시공비도 적게 되는데 우리가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레일이 절손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원인으로 해서 고장이 났을 때 그 모니터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단점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폐전로식, 폐배로 방식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전원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은 전력 소모는 있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페일 세이프가 보장이 돼요. 페일 세이프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예, 고장이 나더라도 우리 그 지금 인명이라든가 그 기기에 어떤 중대 사고를 일으키면 안 되죠.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측으로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건널목에서 전원이 없을 때 전동 차단기는 그냥 그 무게에서 10초 이내에 떨어져 버려요. 그때는 뭐냐면은 이게 오동작 가치도 있으니까 운전자가 알아서 가라.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안전측으로 동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경보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걸 들어버리면은 열차가 와도 사람들은 주의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페일세이프는 고장이 나더라도 안전측으로 동작하라는 게 우리 이제 폐전로식 궤도회로를 사용하는 거예요. 폐전로식에 보면은 이렇게 종류가 몇 개가 돼요. 이렇게 궤도회로는 폐전로식으로 하고 계전기는 무효자시 세정하고 무효자시 전원을 차단하고 또 그 6가지가 되는데 그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풀이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류가 저기 이렇게 보면은 직류 궤도회로는 이렇게 정류기가 있어요. 정류기 여러분 혹시 이제 또 이렇게 전기를 처음 하시거나 또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정류라는 말은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게 정류예요. 그죠? 그건 이해하시죠? 그죠?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게 정류입니다. 그래서 직류를 여기다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 보통 220V를 24V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우리 지금 정류기고, 여기 이제 뭐 궤도회로 같은 건널목에 24V를 쓰지만은 여기 지금 직류 궤도회는 24V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축전지죠. 축전 이게 이제 부동식으로 해서 평상시 때는 정류기가 여기다 이제 저기 전원도 공급을 하지만은 배터리에도 충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류기가 나쁘거나 또 이제 전원이 인적 전원이 차단이 됐을 때는 축전지에서 흘러나와서 여기 이제 전원을 공급해서 정전에 대한 어떤 고장들을 그 예방하는 효과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직류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전에도 보니까 그 외부 환경 요인 이제 낙뢰가 친다거나 우리 이제 어떤 그 외부 전원이 왔을 때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성이 없어서 그 궤도 개전기가 오동작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 어떤 주요 본선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개량을 하지 않은 뭐 경북선이라든가 그 뭐 장항선 같은데 이걸 많이 썼었어요. 교류 궤도회로. 이건 이제 뭐냐면 AC 전원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상용 주파수 방식이 있죠. 저희가 우리가 전원에서 사용 주파수는 저희는 60Hz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두 가지 방식을 다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저쪽 북쪽으로는 뭐 60Hz를 쓰고 본섬에서 남쪽으로 뭐 오키나와 쪽으로 50Hz를 사용하고, 50Hz는 사실은 저쪽 유럽에서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그 분주는 이제 그 곱하기를 2로 나누는 게 이제 분주 방식이고, 배주는 이제 저기 뭐냐면 곱하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지금 우리가 전차선에서 쓰는 25,000V하고 상용 주파수를 같이 쓰면 안 돼요. 그 주파수를 타고 들어와서 노이즈가 생겨서 궤도회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2분의 1로 잘라주든지 아니면은 곱하기 1을 해서 주든지 분배주 방식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용 주파수 방식은 비전철 구간이나 직류 전철 구간에, 저기 직류는 주파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사용을 하고, 분주 배주는 교류 전철 구간에 사용을 한다. 거기서 분주나 배주가 어떤 게 더 주파수가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은 뭐 이게 분주보다는 배주가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주파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노이즈에서부터 자유롭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일본 같은 데서 신형 전동차가 들어오면은 또 노템에서 그렇게 뭐 기관차라든가 또 전동차를 만들면은 항상 이제 신호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열차가 이제 자꾸 쓰고 또 이제 또 전차선하고도 영향을 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그 차량 쪽에 규격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이것은 신호 주파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기 뭐냐면 유해를 주면 안 된다. 근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그 변압기 만드는 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그 저기 어디야 전동차나 그 차량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EMI나 EMC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워요.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문제를 추적을 하다 보면은 차량 문제예요. 차량 제작. 그리고 노템에서는 우리 뭐 차량 저기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으니까 나중에 이제 머리를 굴려서 그러면 신호 쪽에 돈을 얼마 줄 테니까 해결하라는 식으로 많이 그러지. 고압 임펄스 회로. 이 고압 임펄스 회로는 저희가 그 뭐냐면 이렇게 전원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뭐냐면은 3Hz라는 그 뭐냐면 고압 임펄스 신호를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옛날에 SNCF에서 그 오랫동안 이제 프랑스에서 사용하던 방식이라
그 교류 전철 구간에서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오동작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없고 또 이렇게 낫이라든가 또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우수한 설비인데 이걸로는 이제 뭐냐면 차상 신호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그 AF 궤도 회로 그 저기 차상 신호가 될 때는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문제가 되죠. 그지만은 이제 지금도 사용하는 게 우리 뭐 이렇게 이상 전압이라든가 또 저쪽에 이제 저기 그 전기 기관차라든가 전동차 쪽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잘못된 주파수라든가 그런 데의 내성은 굉장히 강한 게 고압 임펄스 궤도입니다. 고압 임펄스 궤도회로의 이제 이거 뭐 역할을 보면은 우리 이제 저쪽에 수도권 가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이게 임펄스인데 임피던스 본드가 있습니다. 임피던스 본드는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 지금 내일이 그 신호 전류만 흐르는 게 아니라 전차선에 그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럼 전차선에 흐르는 전류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변전소까지 흘러가야 돼요. 근데 신호 전류는 궤도 회로구로 막혀 있잖아요, 그죠? 전류를 잘라놓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임피던스 본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중성점을 연결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신호 전류는 여기 막혀서 못 가고 전차선 전류는 여기를 이제 통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차선 전류는 계속 그 중계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신호 전류는 차단을 역할하는 게 임피던스 본드입니다. 이거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 좀 임피던스 본드 관련돼서 예, 그 운전 전류는 흐르게 하고 예. 뭐 신호 전류는 흐르지 않게 한다는데 그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 어떻게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 신호 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DC 성분이라고 봐야죠, 그죠? DC 성분이고 여기 이제 AC 저기 뭐야 이게 운전 전류는 AC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우리 소자 성분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코일이잖아요, 양쪽에 1차 코일, 2차 코일이 있어서 그래서 뭐 신호 전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그 뭐냐면은 자화가 되면은 차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걸 뜯어보진 않아서 이 구간에서 근무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전차선 귀선 전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코일이 나눠져 있지만은 중성선을 연결해줘서 교류 성분은 패스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줘야 또 전차선 변전선 흘러가고 또 이제 전차선 기선 전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은 궤도 회로가 불평형이 이루어져요. 뭐냐면은 우리 좌측 레일하고 우측 레일이 평행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는 전압이 높고 한쪽에는 전압이 낮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궤도 개정기가 오동작을 해요. 그래서 임피던스 본드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선에 가보면은 뭐 SVAC라는 게 있어서 전차선 전류를 최대한으로 이렇게 낮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궤도 회로는 실제 어떻게 보면은 선로 쪽하고 또 이제 전차선 쪽하고 또 이제 차량 쪽이 다 연결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찾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임피던스 본드가 그 뭐 이렇게 원리로 보면은 이 코일을 1차 코일, 2차 코일로 만들어서 그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뭐 이걸 공장에 가서 뜯어보지는 않아서 저도 그렇게만 좀 이렇게 배웠습니다. 본드 그게 어떻게 보면 차폐 아닙니까? 차폐 그렇죠. 기능을 하는데 예. 신호에 들어오는 전류하고 정차선에서 들어오는 전류하고 같은 전기라 해도 성분이 완전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게 그 차폐가 신호에서 들어오는 그런 코일을 통해서 이 차폐가 되면서 막아지기 때문에 본드 역할을 하는데 전차선에서 내려오는 기선 전류 같은 거는
저 아까 말했던 중삼청 통해 가지고 예, 서로 계속 통하게끔 통역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신호 전기는 차단되고 전차선 전기는 통하게 만드는 게 아마 그런 좀 그렇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이 그 지금 아까 유제련 있죠. 유제련 궤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제련 궤도 군에는 유제련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분기이기 때문에 그 절연을 놔야죠. 그래야 선로 전환기라든가 또 궤도 길이가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궤도에 사용되는 게 이제 임피던스 본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F 궤도 회로에도 보면은 변전소로나 그런 데에서는 사실 임피던스 본드를 일부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그 고속열차가 그 지금 저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회 운전을 하고 할 때 임피던스 본드의 그 용량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 개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명의 연결선이 무슨 일로 막혔다. 그러면은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 일반 전철이나 그 전기기관차가 가진 용량보다 KTX는 더 많기 때문에 전부 이제 KTX 용량에 맞는 걸로 다 개량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AF 궤도회로 우리가 이제 AF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청 주파수 궤도회로인데 그 우리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그 16에서 2만 헤르츠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그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우리 AF 궤도회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ATP 이제 3단계나 RTCS나 또 이제 지금 우리 저기 뭐 차상 신호를 하는 데는 AF 궤도 회로를 써야만 차상으로 이제 신호를 그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각광을 받는 게 이제 지금 가청 주파수 궤도 회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분당선, 일산선, 뭐 고속선, 또 경부선이나 호남선 계량 구간에는 역간에는 다 이게 이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동조 유니트라고 해서 저기 있고 그다음에 송신기, 수신기 뭐 있습니다. 여기. 동조 구역 있죠 여기. 동조 유니트하고 동조 유니트 사이가 전기적 절연 구간이에요. 이거 이쪽에 F1이라는 주파수가 있고 F2라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F2 주파수는 자기 주파수 때는 가장 이제 활발하죠, 그렇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서서히 오다가 이쪽에 하면 툭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F1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자기 그 주파수 영역에서 제일 크다가 이 동조 구간을 지나가면서 세력이 점점 떨어져서 F2 이쪽의 구간에 가서 툭 떨어지죠. 그리고 F2만 살아요. 그래서 F2하고 F1의 정기적 절연 구간은 양쪽에 사실은 저기 주파수가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AF 궤도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선 같은 경우는 원래 8가지 해서 그 복극선인 경우에도 그 뭐냐면 서로 그 교대로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겹치지를 않습니다. 고속선 같은 경우는 4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40, 그 다음에 그 2760을 이제 T1에 사용을 하면 T2 같은 경우에는 그 2400, 3120으로 해서 그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AF 궤도 회로에서 여기 아까 동조 유니트하고 동조 유니트라고 그랬죠, 그죠? 이 사이가 보통 20m예요. 20m고 여기 이제 중첩 단락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뭐 가운데 10m는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에 이제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이가 이제 절연이 없기 때문에 그 정기적 절연을 만들어 놓으니까 승차감은 이제 되게 좋아져가지고 불만이 없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주파수가 이렇게 저기 달라지죠, 그죠? 주파수가 여기 이렇게 컸다가 15m 오면서
줄어들죠, 그죠? 그 다음에 20m 되는 데서는 주파수가 성분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게 전기적인 절연이 되는 그런 어떤 관계를 표시해주는 그렇죠. 그 AF 궤도에서 지금 북곡선 같은 경우에 선이 쭉 같이 있는데 예, 상하선에서 어떻게 주파수를 구분해가지고 그거를 인식을 하는 건지 좀. 예. 그럼 이제 고속선 예로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T1이고 이게 T2입니다. 이게 이제 뭐 고속선을 예로 들어서 제 설명을 드리면은 T1에 이제 2040하고 2760이 이제 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는 2040을 썼으면 그 다음에 2760, 그 다음에 2760을 썼으면 2040 이렇게 해서 중복이 안 되게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뭐 선이 4가닥 있잖아요, 그죠? 있는 것은 이건 이제 고속선의 하나인 거고. 일반선 같은 게 8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상선부터 뭐 만약에 F1, 뭐 F2, F1, F2, F1 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쭉 해서 뭐 계속 F3, F4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파수를 틀리게 해서 여기 예를 들어서 하성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F5번, F6번 해서 주파수를 다르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부분이 이렇게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사복사 4개선인데 예. 2040 주파수가 예. 예를 들어서 다른 인접선의 열차를 인지를 어떻게 해서 안 하고 그것만 인지를 하는 건지. 이것은 이게 주파수는 저거예요. 그냥 궤도를 옆 궤도회로 하고 이렇게 교대로만 해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주는 주파수 분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차단막이 있는 건지 뭐 그걸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차단막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동조 유니트 있었죠, 그죠? 눈에 안 보이니까 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뭐냐면 아까 20m라고 그랬죠, 그죠? 동조 유니트가 있어서 이쪽에 있는 주파수하고 이쪽에 있는 주파수가 달라요. 네. 아니 그러니까 같은 선에서 네. 같은 상선에서 저게 T1에서 상에 저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 T1, T2하고 그 인접선하고의 그 영향 관계가 어떻게 그걸 잘 이해를 하기 어려워서. 예. 그 부분은 뭐 이렇게 또 사실은 뭐 상선에서 하선으로 갈 때는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유절연 구간에도 뭐 절연이 중간에 있잖아요. 건널선에도 그런 것처럼 또 뭐 부분을 또 이렇게 분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널선에도 절연 다 자동 들어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주파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ITL이라는 게 있어서 선이 바뀌면은 KTX 같은 경우 자기가 운행 방향이 바뀌잖아요. 운행 선로가 바뀌게 되면은 차상에서 그걸 인식을 하게 돼 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연동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저희가 정각까지 쉬시다가 다음 시간에 연동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